다음은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보니까 제목이 이제 그 지원, 반려동물 산업의 지원이라는 제목이었고 발제문 2개를 받아봤는데 이 제목과 이제 관련이 되면서도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김현희 연구님 발제 내용은 지원이 한정되지 않고 동물 관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이제 전반에 대한 법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훈 교수님 이제 내용을 보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론화 입장에서 이게 제목이랑 두 분 이렇게 발제하신 거랑 약간의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할 거냐 이제 약간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 여기 그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지원 이 제목 자체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이 지원 문제를 볼 거냐, 이제 프레임의 문제인데, 제 자신은 이렇게 법학, 그러니까 법철학, 특히 동물법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못 썼지만 하여튼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하는 것도 이제 동물단체도 참 다양한데 이제 동물권 단체죠. 동물권이라는 관점을 갖고 하는 것 뭐 이래서 이제 지원 문제를 제가 공부하고 저희 이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입장인 이제 동물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전제로 하면 이제 제 토론문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에 관한 논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란 무엇인가, 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거다.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 Why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왜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되다 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자체의 정의 문제도 사실은 어떤 가치의 문제, 왜라는 문제들이 먼저 논의가 돼야 반려동물 산업의 이제 범위를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김현희 연구위원 말씀하실 때 뭐 반려동물의 범위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도대체 왜 이게 반려동물 산업을 이제 지원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의 근본적인 이제 why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what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조작적 정의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왜라는 게 있어야 how라는 문제도 해결이 되죠.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왜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1차적인 답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발전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직관적으로는 반려동물이겠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발제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동물보호법 확장이라는 이제 김현희 연구님 발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려동물 미래 산업은 반려동물 중심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정 교수님 발제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 복종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니까 이제 인간 중심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은 가족을 중시하니까 인간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복지 정리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족 중심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제 대답이 하나 가능할 거고,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발상을 가만히 보면, 논의하는 걸 보다 보면 이게 반려동물이 가족이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동물권이란 말 요즘 좀 가끔씩 들어보셨을 건데, 동물권이란 관점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 그 자체 이익을 가진다. 아까 이제 지원 교수님 발제할 때도 보면 그 앞쪽에 간접적 지위 뭐 이렇게 이야기 쭉 하시다가 맨 뒤에 보면 종차별주의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 그 자체가 지위를 갖게 하는 그런 관점, 문화 뭐 그런 표현 쓰셨던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이제 바로 그 지점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동물권, 권리는 보편성을 갖는 게 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래서 동물은 식물과 달리 신경 조직을 갖추고 그의 근거에 느끼고 감각한다. 느끼고 감각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 대부분에게 일반적으로 성립된 사실이다. 느끼고 감각하는 현상을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그 느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감각질 퀄리아 이런 논의 굉장히 어려운 논의인데 여하튼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동물에게 느끼는 건 불가피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및 다른 동물은 느낌과 감각을 통해 쾌락과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증가하거나 고통이 감소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이익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성해낼 수 있는 이익 이런 게 이익이야. 이런 것 이전에 굉장히 원천적인 이익입니다. 선행적이고 명백하면 지속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동물 그 자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또한 이 이익이 단지 개체의 주관적 이익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도덕 공동체라면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이익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왜 중요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근본에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조작적인 것들이고 어떤 철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한데 다 실패를 했었죠. 칸트가 말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 인간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건 인간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갖게 대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게 정의의 기본 관념이고 그것이 법의 기본 이념인 거죠.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동물도 고통을 느끼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동물권 개념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복지는 사실은 동물단체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복지는 농장이나 실험실은 동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실현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관점, 보편성, 그 유니버설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의 복지보다도 사실 다른 동물의 복지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더 밀어붙여 보면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중에서 비건 사료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동물 관점에서 그런 업체는 좀 더 특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복지가 다른 동물보다 나은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반려동물이 그런 사실은 아니죠. 반려동물을 돌보는 게 사람인데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반려동물 복지 수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이제 이 형편이라는 것이 꼭 경제 형편만 아니고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 사람의 지원이 이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계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현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관습 입법 취지로서 반려동물과 사육 가정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 사육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발전을 듣다 보니 좀 더 이렇게 의료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어쨌든 사육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하는 가정보다는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돼야 이제 반려동물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다만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그냥 싼값이 할 수 있는 지금도 굉장히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사람의 지원이란 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너무 지원이 돼가지고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기르는 일은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이상 돌본 그런 사람들이 한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그런 발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또 실제로 동물 그 자체도 존중을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 이제 발전은 반려동물 산업 이제 전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라기보다 이제 동물권 관점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서 되는 것이 이 동물권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더 좋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토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대표님께서는 이제 동물법 철학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서 지원에 대한 프레임을 가져가서 앞으로 어떻게 또 동물보호법 이상의 산업법을 제정을 해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